2002년 한일 월드컵은 여러 면에서 기념비적인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는 유럽이나 아메리카가 아닌 아시아 대륙에서 처음으로 열렸고, 한국과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을 공동 개최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를 통해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크게 높인 대회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은 4강이라는 기적 같은 성과를 이뤄내며 국민들을 열광시켰고, 일본 역시 16강에 진출하며 축구 강국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회 개최를 통해 인프라 개선과 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까지 누렸으며, 문화 교류가 활발해졌고 세계 축구 무대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이 자동 출전함으로써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올라 예선에서 전패함으로써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축구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처럼 규모가 큰 국제대회를 열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경기장과 부대 시설,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숙박시설, 도로와 유틸리티 등 인프라, 소프트웨어 능력까지 잘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춘 나라들이 자국의 홍보, 대회 이미지 개선, 경제의 활성화, 국내 기업들의 성장, 인프라와 시설 현대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대회를 유치하려 합니다. 2002년 월드컵의 경우에도 유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일본, 멕시코 등 세 나라가 독자 개최를 위해 경쟁을 펼쳤습니다. 당시 국제축구연맹 회장이었던 후앙 아벨란제는 일본 유치를 지지한 반면, 그의 경쟁자였던 유럽축구연맹 회장 렌나르트 요한스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 개최를 지지했습니다. 결국 양국 모두 탈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한민국과 일본은 마지못해 공동 개최에 동의하게 되었으며, 1996년 5월 31일 국제축구연맹은 멕시코를 제치고 한일 양국의 공동 개최안을 만장일치로 선정했습니다. 공동 개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동반했는데, 공식 명칭 문제, 개막전 및 결승전 개최지 등에서 이견이 노출되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명칭에서 먼저 거명되고 개막전을 치르는 대신 결승전은 일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공동 개최로 인해 양국이 개최하는 경기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두 나라는 처음 계획대로 10개씩 경기장을 신축하였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야 했으며, 양국 간 역사적 갈등과 뿌리 깊은 라이벌 의식은 대회 조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경기장 건설에만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경기장 신축비 15억 달러의 3배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 역시 전국 10개 도시에 국제적 규모의 축구 경기장과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많은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는 월드컵을 유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축구가 세계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라는 점에서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치루어낸다면 국가 이미지가 향상될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스포츠 관련 산업 발전, 기업들의 매출 확대 등을 통해 경제적 이득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액이 약 5억 2천만 달러에 달하고, 즉 간접적으로 13억 5천만 달러의 생산 유발 효과, 3억 7백만 달러의 소득 증대 효과, 7억 1천만 달러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3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축구에 대한 열기가 높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며, 예상되는 효과가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두 나라에 40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란 예상과 달리 5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 효과에 국한된 것이며, 양국에 걸쳐 이루어진 인프라 개선은 장기적으로 관광산업과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 산업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보완하고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를 달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찌감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88올림픽 이후 2002 월드컵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고 신흥공업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유형, 무형의 효과는 비용을 충분히 압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축구는 개최국 프리미엄이 있다 하지만 포르투갈을 꺾고 조일 1위로 16강에 진출하였으며, 우승 후보였던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차례로 꺾고 4강 신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아시아 국가 최고 성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공동 개최국이었던 일본은 조 1위로 예선을 통과했지만 16강전에서 패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으며, 처음 본선 무대에 오른 중국은 예선전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득점하지 못한 채 모두 패하는 아쉬움을 보였고,
이후 한국, 일본과 달리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축구 굴기를 전략 목표로 내세우면서 프로축구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등 축구 열기가 뜨거워진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2002년 월드컵에서 동아시아 세 나라 중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둔 팀은 한국으로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했고, 일본 역시 강팀과 대결하면서 16강에 진출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중국은 국제 무대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첫 본선 진출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후 한국 축구는 강한 정신력과 체력, 특출한 개인기 등으로 아시아 최강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 역시 뛰어난 기술과 조직력을 갖춘 아시아 최강자 중 하나로 아시아 권역 경기에서 매번 한국 및 중동의 강호들과 우승을 다투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막대한 투자와 14억 인구의 열렬한 성원에도 불구하고 공안증, 일본과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동남아 수준의 실력에 머물러 있지만 축구 열기가 식지 않는 한 머지않아 상위권 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스포츠 강국들은 대부분 경제력 면에서도 부강한 나라들입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권위 있는 국제 경기를 유치할 수 있고 프로 스포츠도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유일한 G7 국가인 일본은 이미 1964년에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 세계의 국가의 위상을 과시했고, 이후 1972년과 1998년 동계올림픽도 주관한 바 있으며 2002 월드컵에 이어 2022년에는 두 번째로 도쿄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역대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았던 서울올림픽, 그리고 2002년 월드컵에 이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멋지게 성공함으로써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는 경제선진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중국 역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도 완벽하게 치루어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올림픽 같은 큰 국제대회를 개최한 시기 전후로 경제력이 급성장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개최함으로써 경제적 도약 및 국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선진국은 물론 중진국 수준 국가들의 대회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한중, 일 세 나라의 대규모 국제 스포츠 대회 및 권위 있는 국제 행사 유치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사 여부는 국민들의 열기와 경제 역량,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뢰도 등에 좌우될 것입니다. 2002년 이후 한중, 일 세 나라의 국제관계, 경제와 산업, 스포츠 분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한국은 2002년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개발도상국 중 유일하게 선진국에 편입된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G7 국가들과 거의 동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반도체와 정보통신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 보건의료, 방위산업 부문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프로축구뿐 아니라 여러 종목이 활성화되어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구기 종목 사상 최초로 한국 야구가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백색가전, 반도체, 조선 등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산업이 몰락하면서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훼손되었고, 다른 분야에서도 국제적 위상이 예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한편 막대한 저임금 노동력과 시장 잠재력을 지녔던 중국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고도성장을 달성했고, 점차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여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일본보다 훨씬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지역 패권국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과 자주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몽의 야심이 지나쳐 미국과 서유럽의 강력한 견제와 제재를 받게 되는 등 자책골을 많이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식 사회주의와 공산당 독재가 국가의 통일과 주민 통제에는 힘을 발휘하고 있으나 경제정책에서 시행착오와 자원 낭비를 반복하고 대외관계에서 악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군수, 조선, 우주항공,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은 앞으로도 급속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산업이 둔화됨으로써 점차 저성장 또는 정체 국면으로 들어설 전망이며, 이는 고용 위축 및 국가의 통제력 약화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와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면에서는 어떤가요? 프로스포츠가 발전하려면 경기장을 찾는 유료 관객이 충분하고 부대 수입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는 1인당 소득이 높은 부유한 국가에서만 가능합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등 프로스포츠가 성행하는 국가에서 야구, 축구, 배구, 농구 경기장을 점령한
관중들의 함성 소리는 스포츠 수준과 함께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는 징표가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스포츠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개인 경기에 비해 단체 경기 종목에서는 국제적 위상이 그리 높지 않으며 국위 정복에서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국이 인구와 국가 경제력 면에서 한국과 일본을 압도하지만 1인당 소득은 아직 낮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중일 3국의 각종 국제 행사 유치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되나 그 결과가 자국의 질적 발전, 국민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스포츠가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정치적, 사회적 요인과 잘 어우러질 때 긍정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 월드컵을 돌아보면서 공동 개최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처음으로 본선 무대에 오른 중국 등 세 나라가 국제적 위상, 경제와 스포츠 부문에서 어떤 행보와 성과를 거두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